소냐가 들어옵니다. 라스콜니코프에게 와서 이제 성당에서 장례식을 하니까 와달라고 하죠. 장례비를 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그림이 이제 소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소냐가 들어온 거예요. 예. 그리고 어머니한테 소개하는데 별로 썩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. 그 어머니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. 소냐는 이제 추도식을 한다고 하고 라스콜니코프가 돈을 줬으니까 좀 잘 사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좀 충격을 이제 받았죠. 가난한 곳을 알게 돼요. 왜냐면 이제 소냐가 방을 막 살펴보는데 가난한지 아닌지 이제 알게 되니까. 주니아하고 어머니는 밖으로 이제 나가버리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죽은 자에게는 안식을, 산 자에게는 할기를이라는 말을 하죠. 그건 이제 자신에게만 있었던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이죠. 어머니하고 두냐가 있을 때 좀 잠재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두냐하고 어머니가 나가니까 이제 어,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플리에리아가 이제 나오면서 뭔가 소냐가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. 그 이제 라스콜니크가 이제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소냐도 그 원인 제공이 제일 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. 물론 두냐도 있지만 소냐가 원인 제공이 제일 큰 거죠. 그리고 루진이 이제 쓴 편지 때문에라도 거기에 이제 행실이 나쁜 애라는 말을 썼잖아요. 그래서 또 어머니는 또 못마땅하게 여기죠. 근데 두냐는 루진이 더 저질이다. 소냐보다는 이런 말도 이제 두냐는 하게 됩니다.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이 살인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신도 정당 이제 잡힌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유물이 금시계하고 누이 동생이 고향 떠날 때 기념으로 준 반지라고 해서 금시계하고 반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어 고민하는데 라주미인이 경찰서에 가지 말고 포르피리에게 가라고 얘기하죠. 그리고 이제 포르피리도 라스콜리니코프를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간다고 하죠.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의 자신이 사는 이제 문을 잠가야 될 거 아니에요. 문을 잠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죠. 밖에 나갈 때 문 잠고 나가잖아요. 근데 문 열고 나가는 게 아무래도 자신이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심리적인 강박관념에서 더 이제 오는 거겠죠. 그런 게.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와요. 라주민, 소냐, 라스콜리니코프. 이게 세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데 소냐는 이제 집 주소를 알려주고 갑니다. 그리고 라주민이랑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에게 가는 거죠. 근데 소냐는 집에 갈 때 막 자신을 이제 막 뒤쫓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인사를 해요. 그 사람은 이제 스미드르 가일로프라고 봐야 해요. 나중에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소냐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소냐에게만 이제 털어놔요. 이제 근데 그거를 옆방에서 듣고 있는 게 스미드로 가일로프죠. 그래서 소냐가 좀 불길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도 이제 스미드르 가일로프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또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. 그건 나중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. 예, 이제 소냐를 이제 보내고 라스콜리니코프랑 라주민이랑 포르피리에게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눕니다. 라주민이 이제 포르피리에게 라스콜니코프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죠. 그리고 포르피리가 유능한 사람인 것도 알게 돼요. 라스콜니코프는 포르피리가 유능하다는 말에 좀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이제 들 것을 각오하죠.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포르피리에게도 어쨌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포르피리하고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알다시피 라주민이랑 라스콜니콜 다 같이 있게 되죠. 자묘토프도 같이 있는 걸 알게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자묘토프하고 포르필이에요. 예, 뭔가를 이제 살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림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이 그림을 선택했고요.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전당 잡힌 물건들을 찾아야 하는데 자신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니까 돈이 있어야 그래도 찾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어차피 사람이 죽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찾기로 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죠. 전당 잡힌 물건에는 이름이나 주소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서 이미 포르피리는 알고 있었죠. 왜냐면 라스콜리니코프의 물건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찾아갔습니다.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만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.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제 마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 마르멜라도프의 장례비로
자신의 돈을 몽땅 준 게 그게 어떻게 정상이냐 이런 얘기도 하죠. 조금만 주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주었다라는 얘기죠. 포르피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. 그렇게 그런 이제 물건이 되게 중요한데 찾을 돈도 없다고 없을 정도로 장래비에 준 거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보일 수 있겠죠. 라스콜리니코프는 니코친 포미치랑 포르피리랑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기절했었으니까 2부에서는 기절했다는 거 나오잖아요. 근데 라스콜니코프가 기절을 함으로써 니코친 포미치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또 니코친 포미치랑 또 포르피리랑 아니까 이게 좀 신경이 쓰이죠. 그리고 자묘토프에게 말한 것도 신경 쓰이겠죠. 만약 자신이 이제 노파 리자베타를 죽였다면 어떻게 하겠냐 막 이런 말도 했었으니까 자신이 이제 점점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범죄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죠.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. 뭐 한경이 범죄를 맡는다든지, 그리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썼던 논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. 처음에 제가 설명했었던 이야기입니다. 뭐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은 다르다. 평범한 사람은 그저 복종하면서 지내기에 법을 범할 권리가 없지만, 비범한 사람은 법을 범할 권리가 있어서 양심이 허락하는 한 어떠한 장애도 뛰어넘는다. 국법을 파괴하고 신법을 만듭니다. 막 이런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. 뭐 이런 얘기 했었죠, 제가. 일부에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. 자묘토프도 이제 이런 말도 하죠. 지난 주일에 도끼로 노파를 죽인 자도 미래의 나폴레옹이 아닐까요? 라는 말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듣고 라스콜니코프가 우물하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그만 가려고 몸을 돌리니까 포르피리가 이제 물어보죠. 이제 그 전당 잡힌 물건들을 찾으러 오라고 하고 또 라이 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어제 7시가 지났을 때 칠장이들 못 봤냐 이런 얘기 합니다. 근데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거기 간 거는 3일 전이에요. 살인사건이 있던 날에는 들리지 않습니다. 포르피리의 얘기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라주미는 라스콜니코프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기절했던 것도 이해를 하죠.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들이 많이 겹치니까 졸도를 한 거다.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포르피리가 자신을 떠보려고 이제 칠장이들 못 봤냐라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말도 하죠. 그리고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장문을 넣어뒀던 벽에 구멍을 확인합니다. 근데 이미 다른 곳에 구덩이에 넣어뒀어요. 근데 이제 자신이 물건들을 숨겼는데 정말 잘 숨겼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지. 이게 확인병이 생긴 거예요, 이제. 근데 이제 작물은 이제 다른 곳에 숨겼죠. 이제 확인병 같은 거죠, 이게. 이제 그리고 뭐 살인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라스콜니코프에게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 6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포르피리의 연출이죠. 포르피리가 이제 시험해 본 거죠.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. 이제 꿈을 꾸죠. 살인자라고 말한 사람 때문에 악몽을 또 꾸게 되는데요. 자신을 이제 살인을 한 것도 정당화되는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죠. 근데 이제 모든 누이 동생도 어머니도 다 싫어해요. 노파도 그 라스콜니코프가 그만큼 남을 증오할 정도로 자신이 혐오스럽고 이론을 완성시키게끔 한 어머니와 누이 동생도 막 싫은 거죠. 가난하니까 굶주리는 어머니도 싫고 그 노파가 나타난 것도 싫은 거죠. 소냐만을 그리워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자신이 또 노파를 살해하는 꿈도 꾸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방으로 찾아옵니다. 이제 뭐 해석에 따라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뭐 소파에 악몽에서 깨어난 다음에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왔다는 말도 있고, 그냥 눈을 딱 떴는데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있었다라는 그런 뭐 해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악몽 후에 그냥 바로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만났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예요. 근데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그 악몽에서 라스콜니코프가 깨어났을 때 딱 나타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. 그림이.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선택했고, 이제 소냐에게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라스콜니코프가 옆방에서 그걸 듣는 게 또 스미드로 가일로프거든요. 악몽에서 깨서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본 거랑 옆방에서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들은 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3부는.